연초 이번 주 이 첫 번째 거래일이었는데요. 상당히 좀 어지러우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서히 좀 가닥을 잡아갈까요? 미리 좀 정리를 해보시죠.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우리 증시 포인트 어디 맞추고 계신가요? 일단 무엇보다도 중국발 불확실성, 중국 변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위안화 환율 고시를 좀 9거래일 만에 절상하면서 좀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국내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 간의 그런 공방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런 이벤트들을 좀 더 지켜보시는 한 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워낙에 외부 변수, 중국 얘기 많아서 좀 국내에서 놓치고 갈 수 있었던 부분, 옵션 만기도 변수가 되겠네요. 해외 쪽에서는 경제지표 꾸준히 좀 나오더라고요. 오늘 밤, 그리고 또 주말에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나요? 주말에는 오늘 밤에는 미국 12월 실업률하고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치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5%로 예상되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자 수 변동치는 전월보다는 조금 하락한 2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20만 명을 상회하는 고용자 수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완화시켜주는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는 독일의 11월 산업생산입니다. 최근 중국발 불확실성이 있지만 여기에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좀 더 가세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독일 11월 산업생산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러니까 전월보다 또 반등 시도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진다면 글로벌 경기나 글로벌 증시에 좀 우호적인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상품 시장에서도 변화가 상당히 좀 큰데요. 어떤 부분 네. 체크하고 계신가요? 무엇보다도 유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국제유가 WTI 기준으로는 1.8% 정도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연초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했던 중국, 그리고 유가라는 변수가 좀 우호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단은 이번 주말은 좀 안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다음 주 위안화 환율 고시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이 위안화 쪽도 볼게요. 9거래일 만에 이 평가 절상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평가가 절하됐기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 쪽에서도 증시에 충격도 좀 미치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런 기조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중국 증시와 함께 위안화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세요? 일단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상황에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안도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1880선에서 반등 시도에 나섰고, 그리고 위안화 중국 증시도 3000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점은 중국 증시는 3000선, 상해종합지수 3000선, 코스피 1880선은 어느 정도 유효한 지지선이 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런 리스크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서 반등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보다는 코스피는 1900선 전후에서의 좀 지지력 테스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주셨네요. 그럼 다음 주 초반에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다음 주 초반은 코스피 추가 급락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실적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쇼크가 예상되는 종목들, 특히 수주 산업에 대해서는 좀 경계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수출주라든지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보셨듯이 실적이 그렇게 쇼크 수준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종목들은 점진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916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따라가기보다는 1900선 지지력 테스트를 좀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마 다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실적 불확실성이나 수급 부담 완화는
수급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우호적인 변화라는 측면에서 대응 강도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초반에도 약간 좀 지지부진 예상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중 골든타임 1부였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